안녕하세요. 임대표의 랜선부동산의 임유진입니다. 오늘은요, 7월 12일 710 대책에서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변경되는 부분을 모두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법 개정에 의해서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과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뀐 거는요, 기존의 4년 단기임대주택과 8년 아파트 장기 매입 일반 임대주택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려면요, 4년짜리 단기 일반 임대주택은 없어졌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주택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 주택 같은 경우는요,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됐다고 합니다. 또한 바뀐 부분 중에 가장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은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 등록된 주택 같은 경우는요, 1년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려면요, 등록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등록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들은요, 지자체 장들이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생겨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성년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이 되고요, 또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가 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조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임대등록 제도가 개편됐고 폐지 유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 폐지가 됐고 어떤 유형이 다시 개편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 4년짜리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4년짜리에서 8년으로 장기 전환으로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장기 전환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요, 예전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임대로 나눴고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 건설 임대가 모두가 있었는데요. 지금 8월 18일 이후부터는요, 4년짜리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기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장기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 8년짜리 매입 임대와 건설 임대 주택은 허용이 되긴 하는데 10년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고요.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공지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매입임대, 건설임대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면 공공지원 임대사업자가 누구냐? 공공임대사업자는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건데요.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 300세대 이상,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을 바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라고 하고요. 그분들이 낸 주택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차이는 또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이 사는 주택을 매입임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건설한 경우라도 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면 건설임대주택, 보존등기 이후에 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4년 단기 임대주택과 8년 장기 임대주택은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도 본인이 직접 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를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폐지되는 유형들, 예를 들어서 4년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형 8년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요, 자발적인 등록 말소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거나 다른 분한테 매매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지금 기존의 법이 바뀌면서요, 임대 의무 기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자진말소 대상자의 주택임대 사업자는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또 자진말소 신청을 하려면요, 혹시 임대차 계약이 되고 있어서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진말소나 자동등록말소는요, 2020년 8월 18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됨으로써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요, 이제는 4년짜리, 8년짜리는 없어지고요, 임대 의무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규 임대 등록은요, 장기 일반 공공지원형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이 의무화가 된다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기존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바로 시행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8월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즉시 시행된다고 하네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그냥 등록 신청을 했으면 됐는데요, 이제는 지자체장이 부채 비율 등을 봐서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변경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전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혹은 어린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12월 10일부터는요,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다. 또한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가 됐던 분들에 한해서는요, 2년 내에는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이 추가로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됐거나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건들에 관해서는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하네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도 알려주려야 할 의무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또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는요, 등기부 등본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는 것을 부기등기에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이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가 의무화된다고 하니까요, 2022년 12월 10일 이후에는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많이 강화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4년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8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파트로 등록되신 분들은 자진말소를 고민해 보실 타임인 것 같고요. 새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 분들은요, 10년 이상 꾸준히 임대사업을 하실 분들을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아닌가 생각 듭니다. 임대표의 랜선 부동산은요, 좋은 정보와 이야기들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